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코가 HM의 민수를 조금 노리고 있다. 다만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제 부족한 게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했죠.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꼭 인수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더라. HMM을 왜 인수하려고 할까? 포스코는 일단 포스코는 매년 이제 3조 원 정도의 운송비를 쓰거든요. 그 HMM을 갖게 되면은 물류비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자체 물류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자주 생기니까 그냥 스스로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거의 한 7조 정도라고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분 한 36%인데 이거를 지금 따지면 약 7조 정도인데 포스코가 매년 3조 정도의 물류비를 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인수를 해갖고 그냥 HMM을 활용해서 운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 3조 원을 이제 다 저기 하지는 못하겠죠. 1년에 1조 원만 세이브를 시켜도 7년이면 본전이거든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시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이게 뭐 본전만 찾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뭐 이렇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HMM 매출의 80% 이상이 결국은 이제 컨테이너선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컨테이너선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시죠? 배 위에다가 이런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철박스. 이런 거 미친 듯이 쌓아서 여기다 물건 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포스코가 주로 필요한 것은 벌크선이거든요.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같은 큰 덩어리 화물 운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큰 효과가 나기는 조금 어렵고, 배의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배를 만들든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조예요. 포스코가 돈은 있어요. 돈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굉장히 관세가 높아지고 있고, 철강 배터리 사업도 업황도 둔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안전비용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은 있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HMM을 만약에 매수하면은 그 돈이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혹시 뭐 글로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법적으로 대량 화주,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굉장히 큰 회사가 해운사를 사기 위해서는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HMM 본사가 부산으로 옮기면서 계획 때문에 이번 연도 안으로 뭐 옮긴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조 갈등들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이거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HMM에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온전히 100%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컨테이너선 중심이기 때문에 벌크선이라든지 LNG선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10년 정도 내가 이 HMM을 이용을 했을 때 뭐 여전히 적자로 이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컨테이너선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조금 더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이제 한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참여하라고 요청을 했고, 뭐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큰 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좀 사기도 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11%, 일본이 16%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약 30%를 우리나라와 일본이랑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뭐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많이 사줄 테니까 좀 더 깎아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LNG 저장선, 운송선 이런 것들 같이 쓰면 돈도 아낄 수 있는 거고, 뭐 만약에 뭐 한 나라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가스도 뭐 빌려주면은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한미일 에너지 안정성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 안보라든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알래스카가 당장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이 되거나 이게 흑자로 전환돼서 마감을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외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를 내가 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본은요, LNG 액화 설비,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영하 160도로 얼려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세계 최강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플랜트 주변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배 만드는 기술이 강점이죠. 그래서 일본의 핵심 기술과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 또는 우리나라 배 만드는 이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합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알래스카에 참여해갖고 알래스카 LNG 관련해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중요한 핵심 기술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정책이 그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불확실하죠. 불안불안하죠. 야, 투자해, 건물 지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르르 가서 건물 지었는데, 야, 너희들 불법 인지하지, 다 체포해버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열심히 했는데, 뭐 트럼프가 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끼키야 이제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야, 이런 거 경제성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산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얼음 위에다가 돈 그냥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이제 확실하게 뭔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알래스카가 예전에도 뭐 개발이 됐다가 뭐 혹독한 환경이라든지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철수했던 부분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이라고 해서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래스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지금 당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뭐예요? 저항을 받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기 편하게 올려놨거든요. 이 내용들만 듣고 보시면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다 알 거예요. 다만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오셔도 돼요. 그냥 한 달 정도 저희랑 같이 해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매매로 어떻게 수익을 챙기는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혼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죠? 클릭하시면 저희 공식 채널에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챙겨 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